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기억 장치는 CPU에 직접 접근하여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억 장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이 주기억 장치를 이루고 있는 롬과 램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이 롬과 램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롬을 먼저 보게 되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죠.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가 롬이라는 거예요. 다시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읽기 전용이라는 특징이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휘발성 메모리가 무슨 말이냐면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부팅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정보는 갑자기 전원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만 가능하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롬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롬에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이오스가 있고 글자 폰트, 펌웨어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바이오스나 펌웨어는 뭐 문제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램은 이런 롬과 달리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억 장치가 램입니다. 램은 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이 있고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과제를 하다가 이 한글 파일에 제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원이 꺼지게 되면 만들고 있던 자료가 날아가게 되죠. 이러한 특징이 바로 램의 특징이 됩니다. 즉,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램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램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PC의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바이오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 롬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스가 이제 롬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롬 바이오스라고도 합니다.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마우스나 키보드에 불이 껌뻑 들어온 것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게 바이오스에서 포스트를 통해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컴퓨터에 연결된 주변 장치를 관리하는 인터럽트 처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럽트 처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왔는데요. 그럼 저희는 택배를 받으러 가야겠죠. 자, 택배를 받고 와서 다시 그 위치에 와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터럽트 처리 부분입니다. 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무 처리가 계속 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인터럽트 처리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바이오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3번,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요?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 중에서도 롬에 저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보기 4번. PC에 전원을 올리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먼저 작동하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2번 문제 풀기 전에 시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1번 문제에서 바이오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바이오스가 있는데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시모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시모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이 뭐가 있냐면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시스템 암호, 칩셋 설정 같은 거는 이런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이고 이러한 항목들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ROM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다. 1번 보기는 맞는데요. 이게 EPROM이 이레이저블 P롬이라고 해서 롬의 일종이에요.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이 EP롬의 일종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될 텐데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보기 2번.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기동되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죠.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시모스에서 저희는 설정 가능한 항목은 일부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시스템 암호, 칩셋 설정은 이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기 4번.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관련 없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는 제어판에서 설정은 가능한 항목이에요. 바이오스에 대해서 물었으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은 일부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고 두 번째 하드디스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었죠. 자, 하드디스크 타입이라고 하면 C 땡땡, D 땡땡,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하드디스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드디스크 타입을 설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팅 순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암호도 설정할 수 있었고 칩셋도 설정할 수 있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봤을 때 자, 보기 1번 시스템 암호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타입 설정할 수 있죠. 멀티 부팅 시 사용하려는 바이오스의 종류는 틀렸습니다. 자, 보기 4번. 하드디스크나 USB 등의 부팅 순서 설정할 수 있었죠.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에 따라서 바이오스가 있는 것이지 이 컴퓨터에서 바이오스를 선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의 종류라는 것은 뭐 잘못된 보기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시모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바로 볼까요?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설정할 수 있죠. 칩셋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 순서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시모스에서 시스템 암호는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윈도우 로그인 암호 변경은 설정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에 보게 되면 로그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로그인 암호 변경은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죠.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가 롬이었고, 롬의 특징에는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 롬 바이오스가 저장되어 있고,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램은 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요. 자, 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램은 SRAM과 D램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SRAM의 특징을 보게 되면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싸며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 내용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SRAM의 S가 이 스태틱의 약자거든요. 스태틱이 어떤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싸고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 내용을 유지하는 이런 안정적인 특징이 있는 게 SRAM이고요. 자, D램은 이 앞에 약자는 다이나믹의 약자예요. 다이나믹의 약자예요. 자,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다이나믹한 것 같죠? 네. 이 D램은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D램이에요. 자, 이러한 특징을 기억한 상태에서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는 롬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러므로 1번 보기는 틀렸겠네요. 자, 2번. 주로 펌웨어를 저장하는 것은 어떤 메모리였죠? 이것도 롬이었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했죠.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D램이죠.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이건 바이오스죠.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어 부팅 시 실행된다는 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펌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웨어가 뭐냐? 펌웨어는 어디 저장된다고 했어요?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펌웨어가 뭐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란 거야, 소프트웨어란 거야라고 묻는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게 펌웨어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생선도 아닌 인어공주 같은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웨어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펌웨어는 주로 롬에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펌웨어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노트북에도 펌웨어 장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펌웨어 장치를 업그레이드만 해도 노트북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는 어디 저장해요? 롬에 저장하죠. 그럼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는 맞는 설명이죠. 자, D램은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했고,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게 D램이었습니다.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자, 답은 2번이네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어. 자,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스고, 바이오스는 어디 저장돼요? 롬에 저장되죠. 자, 보기 3번도 틀렸네요. 4번.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는 롬의 특징이었죠. 자, 4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상 메모리인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볼 거예요. 암튼 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접근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자, 보기 2번. SRAM이 DRAM보다 접근 속도가 빠르죠. SRAM은 D램보다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롬에는 바이오스, 기본 글꼴, 포스트 시스템 등이 저장된다.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램은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전원이 끊어져도 내용은 기억된다는 게 이게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잖아요. 램은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펌웨어는 어디 저장됐어요? 펌웨어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데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고 하는데 2번도 틀렸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관련 없는 보기고요. 4번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펌웨어의 특징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기억 장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번역 방식에는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는 전체를 번역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에 나오면 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 펌웨어는 컴파일러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